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8일입니다. 요것은 피망인데요. 주로 조미채소과를 재배를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청양고추나 홍고추, 꽈리고추, 피망 요 네 가지 것들을 주로 돌아가면서 그해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냥 저희 실정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 저처럼 농사를 지으면 작물이 다 죽어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그러니까 농사 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랑처럼 늘 말씀드렸던 저는 뭐 작물이 죽지 않는 땅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렇게 작물이 죽어가다 보니까 좀 창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발생했는지 원인 파악도 다 됐고, 또 거기에 대책 방안도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영상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작물 이렇게 죽었다고 많이 힘들 보지 마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좀 영상 올린 내용에 대해서 살펴서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자가육묘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미채소류를 말고 나머지 어떤 뭐 엽채류라든지 뭐 넝쿨식물 같은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자가육묘를 했는데, 조미채소과는 사실 자가육묘를 하진 않았어요.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제가 그 기간 동안 계속 잡고 있을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자가육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봄에 제가 3월달부터 봄 오이를 재배를 했는데, 이제 재배를 하고 6월 한 10일경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날 자가육묘를 진행하고 있던 피망 5종을 가져다가 정식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를 좀 지으신 분들은 바로 파악을 하셨을 텐데, 6월 10일 날 오이를 마무리를 하고 바로 제가 17일 날 7일간 딱 일주일간 텀을 주고 바로 정식을 아주 심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텅 비었죠. 이런 것을 보면은 놈들이 와서 보면 이럽니다. 와, 야, 다 죽었다. 근데 개수를 쉬어보면 실상 다 죽지는 않았고요. 총 피망은 3동 했는데 하나도 죽이지 않고 수확 마무리할 때까지 끝까지 살려서 수확을 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땅을 또 그런 땅을 만들어서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 얼마나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 기준에서는 상당히 많이 죽어 나간 거죠.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먼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이를 재배를 하다 보니까 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끝물 정도 되면 이제 물을 더 줍니다. 그러면 얘들이 줄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준 양에 대비 물을 다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뿌리가 점점 약해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노화가 되면서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는데, 이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를 물을 대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있는 물을 수분을 먹으면서 열매를 열면 그건 따가지고 로컬 푸드에 낸다든지 아니면 공판에다가 박스 작업해서 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사실 열흘 정도 되지 않고. 근데 그런 과정으로 있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또 흔히들 그러잖아요. 6월, 7월 이렇게 되면은 장난 아니게 퍼지는 게 무엇이냐, 벌레입니다. 벌거지라고. 벌거지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네, 밖에서 유입되는 나비들이 들어와가지고 알을 까면 그 애들이 애벌레가 돼서 활동을 하고, 또 총채벌레, 진딧물 이런 것들이 또 드글드글하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노우균병이나 흰가루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에 한 열흘 정도를 방치했댔잖아요. 근데 그 방치한 6월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병충해들이 가장 득세를 보이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 드글드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밭을 만들어 가지고 모종을 심기 전에
이제 방제를 2번 정도 하고 미생물을 배양해서 토양 간주도 좀 어느 정도 적당량 해주고 하면서 병충 얘들 조정하고 심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원래 그렇게 해왔습니다, 항상. 그래서 별 탈 없이 해왔는데,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그 즈메가 또 외부 또 행사라든지 또 외부 교육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소화하면서 그 기간이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못 해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오이를 정리할 때, 넝쿨을 정리할 때 그때라도 좀 하고 노타를 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오이 줄기나 이파리 이런데, 화방이나 이런데 막 더글더글 붙어있던 총체벌레며 진딧물이며 또 나방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어딘가 애벌레가 또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땅에 내려놓은 채 노타를 쳐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모종을 갖다 심으니까 얼마나 야들야들하겠어요. 풋풋하고 야들야들하죠. 그러니까 뿌리 쪽으로 달라 들어가지고 이제 타고 올라와서 뭐 뿌리에서 놀던 애들도 있을 테고, 또 올라가가지고 줄기쯤에 멈춰가지고 거기서 또 막 채집 활동하면서 노는 애들도 있을 테고, 또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또 이파리 먹고 또 화방 안에 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또 노는 애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기침해서 이 기침 침이 엽삼아 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더라도 그런 바이러스들이 전파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애들 또 그런 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치명적인 어떤 결과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들을 옮기게 되죠. 이렇게 병균을 옮기게 됩니다. 병균을. 지금 현재는 잡혔어요. 완전히 잡혔습니다. 네, 완전히 잡혀서 조치를 빨리 할 수 있어서 빨리 잡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될 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우려를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게으름 때문에 해줘야 될 어떤 작업들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서 원인 분석이 빨랐습니다. 빨리 대책 수립을 해가지고 얼른 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퍼져버립니다.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저희는 이 하우스 내부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화방들이 꽃들이 피잖아요. 그럼 얘들이 수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수정을 시키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자가 열매가 열리긴 하는데, 그럼 수정시켰을 때와 시키지 않았을 때의 과의 크기라든지 또 형태, 모양새라든지 또 이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수확량에 있어서 또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정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걸 주로 벌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가 망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린다는 식으로 조금 어그로를 끌었는데요. 네.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들 염려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옆에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방금 여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에 있는 데고, 그다음 저기가 또 왼쪽 가에 있는 것인데, 여기 세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크게,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한두 개씩 보이는 애들이 있죠. 이런 나무들은 왜 아직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너무 염려들 마시고, 그리고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어떻게 대책 방안을 세워지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되십시오.